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선 중에서 저만 알던 거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은 거인의 정원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풀밭이 있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풀밭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이 별 떨기처럼 피어 있었습니다. 스무그루나 되는 복숭아 나무들도 있어서 봄이면 분홍빛과 진주빛의 여린 꽃들을 피웠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에는 새들이 찾아와 어여쁘게 지저귀었고 아이들은 이따금씩 놀던 곳도 있고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여기 있으니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거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코널에 사는 친구 식인기를 방문하여 7년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그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서 더는 할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올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돌아와 보니 아이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멋들 하는 거냐? 그는 아주 퉁명스럽게 고함을 질렀고 아이들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 정원은 내 정원이야. 거인은 말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닌가? 나 말고는 아무도 여기서 놀 수 없게 하겠어. 그래서 그는 정원 둘레에 높은 담장을 세웠고 경고문을 써 붙였습니다. 무단 침입 엄금. 그는 오직 저만 아는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엾은 아이들은 이제 놀 곳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놀아보았지만 길은 먼지 투성이인데다가 딱딱한 돌멩이들이 많아서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높다란 담장 주위를 서성이면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 안에서는 정말 행복했는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온 나라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고 작은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으므로 새들은 노래하러 오지 않았고 나무들은 꽃 피우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풀밭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경고문을 보고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나머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신이 난 것은 눈과 설이었습니다.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렸어. 그들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린 1년 내내 여기서 살 수 있어. 눈은 크고 하얀 외투로 풀밭을 덮어버렸고 서리는 나무들을 은빛으로 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과 함께 지내자고 북풍을 초대했습니다. 북풍은 모피를 껴입고 와서는 온종일 정원 주위에서 으르렁대다가 결국 굴뚝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신나는 곳으로군. 그는 말했습니다. 우박도 꼭 오라고 해야겠어. 찾아온 우박은 매일 3시간씩 성의 지붕 위에서 따르륵거렸고 마침내 기왓장을 거의 다 부스러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전속력으로 정원을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우박은 회색 옷을 입었고 숨결이 얼음장처럼 싸늘했습니다. 봄은 왜 이렇게 더디 오나 모르겠군. 저만 아는 거인은 창가에 앉아 차디차고 새하얀 정원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어서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봄은 결코 오지 않았고 여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을은 모든 정원에 황금빛 열매를 가져다 주었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밖에 몰라 가을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정원은 항상 겨울이었고 북풍과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나무들 사이로 춤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인이 침대에서 잠이 깨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으므로 거인은 임금님의 악대가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곳은 창밖에서 지저귀는 작은 방울새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어본 지가 어찌나 오래되었는지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우박이 그의 머리 위에서 춤추기를 그쳤고 부풍도 더는 으르렁대지 않았으며 열린 창으로는 향긋한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봄이 온 모양이지?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더없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담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이 기어들어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에 어린아이가 한 명씩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아이들이 다시 찾아온 것이 기쁜 나머지 활짝 코피었고 아이들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만 날아다니고 푸른 풀숲에는 꽃들이 고개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만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은 정원에서 가장 후미진 구석이었는데 거기 한 어린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올라갈 수 없었으므로 주위를 맴돌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나무는 여전히 서리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북풍이 불어닥치며 으르렁대었습니다. 꼬마야, 어서 올라와. 나무는 이렇게 말하며 가지를 한껏 낮게 구부렸지만 그래도 아이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렇게 밖을 내다보는 동안 거인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난 정말 나밖에 몰랐었군. 그는 말했습니다. 봄이 왜 오지 않았었는지 이제 알겠어. 저 가엾은 어린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어야지. 그리고 담장을 허물어서 내 정원이 언제까지나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겠어. 그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본 아이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 버렸고 그러자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단지 구석에 있던 어린 아이만 달아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나머지 거인이 다가오는 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인은 몰래 아이의 등 뒤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 나무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는 꽃망울을 터뜨렸고 새들이 쥐저기며 날아들었습니다. 아이는 팔을 뻗쳐 거인을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거인이 이제 무섭게 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몰려왔고 아이들과 함께 봄이 왔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 거란다. 거인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도끼를 가져다가 담장을 찍어 넘어뜨렸습니다. 낮에 시장에 가던 사람들은 이제껏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인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종일 놀던 아이들은 저녁이 되자 거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너희 꼬마 친구는 어디 있니?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무에 올려주었던 아이 말이야. 거인은 자기에게 입맞추어 준 그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가버린걸요. 그럼 그 애한테 내일도 꼭 오라고 말해다오. 거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애가 어디 사는지 모르고 전에 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인은 무척 슬펐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정원에 와서 거인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이 사랑하는 작은 아이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인은 모든 아이들에게 친절했지만 그래도 처음 사귀었던 어린 친구를 보고 싶었고 자주 그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보고 싶구나.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거인도 많이 늙고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뛰어놀 수 없게 된 거인은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지.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야.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옷을 입으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겨울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란 그저 봄이 잠든 것이며 꽃들이 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그는 놀라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정원의 후미진 구석에는 나무에 희고 고운 꽃들이 가득히 피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은 금빛이었고 가지마다 은빛 열매들이 달려 있었으며 그 아래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거인은 기쁨에 차서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고 정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풀밭을 가로질러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가 감히 너를 다치게 했지? 아이의 양 손바닥에는 2개의 못자국이 있었고 또 2개의 못자국이 작은 발 쪽에도 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감히 너를 다치게 했느냐 말이다.
거인은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말해라. 내 큰 칼로 그 놈을 죽여버리겠다. 아니요,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랑의 상처인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거인은 말했고 문득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린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거인에게 웃음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 정원에서 놀게 해주었지요. 이제 나는 당신을 내 정원인 낙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오후 정원으로 놀러온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거인이 하얀 꽃에 뒤덮여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선에서 저만 아는 거인을 들려드렸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이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아이들이 없다면 세상이 겨울과도 같다는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알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선물로 주는 것이 봄 같은 삶을 사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동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스카 와일드의 별 아이라는 작품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